네, 황원의 마을미디어 TMI 황원이고요. 오늘은 선거 저희가 개표 방송 했었는데 개표 방송 잘 마무리했고 오늘은 이제 당선인들 모시고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활동하시고 어떻게 지내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당선인 모시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선 소감을 저희가 개표 방송 때 전화 연결해서 잠깐 여쭤보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새벽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했었나요? 했었습니다. 전화 연결을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날 정신이 없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셨을 것 같고 그래서 모시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오늘 모셨고요. 당선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구청장 오기까지 생각해보니까 8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안 했는데 구의원 8년, 시의원 8년, 구청장 오기까지 8년 네.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뭐 8년이라는 게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앞서가는 얘기지만 구청장도 8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은 12년 얘기하실 텐데 8년. 우리는 팔자구가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히 이제 지난번엔 본선에서 졌죠. 4년 전에.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좌절하지 않고 지역에 매주 한 번씩 골목골목 다니면서 지역의 식당에 찾아다니는 운기조식을 통해서 식당 주인들의 어려운 점도 듣고 그 다음에 지인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도 듣는 경청의 시간들을 이제 가졌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저한테는 단련이 되는. 정말 4년 동안 200회를 채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단련의 시간이 저를 만들어 준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이번에 이제 물론 이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저를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편말에도 나오지만 저는 그리고 이번에 슬로건에 내걸었지만 저는 우리 모두의 구청장이 되겠다.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의 힘이라고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4년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성원 청장 만나기로 하셨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뭐 어떻게 되셨는지 그게 보통 만나는 건가요? 이렇게? 네, 보통은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물론 이제 저도 만날 생각이 있었고요. 네. 지난주에 이제 인수위 관련해서 담당 국장께서 오셔서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제가 고등학교 9년 후배예요. 이성원 청장. 예, 명지고등학교. 그러니까 9년이면 까마득한 후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제가 전화를 드리는 게 예의죠. 근데 그분이 어쨌든 떨어지셨으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다 며칠. 그다음에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 차가 아니라 바로 다음 날 왔으니까 우리 담당 국장이 그러면서 청장님께서 한번 만나야지라는 말씀을 전달을 했대요. 그럼 전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으시죠.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잡았는데 갑자기 이제 청장님의 아마 일정이 꼬였나 봐요. 그래서 오늘 못 만났어요. 만났으면 그렇구나. 이 방송에서 좀 얘기들을 했을 텐데. 어떤 얘기 됐는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예, 취소가 좀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당선 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희 개평에도 살짝 말씀을 하셨었는데 당선 후에 이제 가장 먼저 하시기로 한 것 때문에 사실은 주민분들이 저걸 하겠구나 약간 이렇게 조금 이제 보통 기대를 가지거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 텐데 물론 저희 개평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유세 과정에서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당선 후 이제 이게 임기가 시작된 후 가장 먼저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실은 원래는 선거를 준비하면서 한 2달 전쯤에 4가지 4대 공약을 내걸었죠. 네. 근데 자꾸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시급한 게 뭐냐를 물어보더라고요.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근데 4대 공약은 다 시급하지만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빨리 해야 되는 건 제일 빨리 주민자치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그렇죠. 아니 바로 제가 이제 사인하고 네, 그다음에 네. 진행하면 되니까. 어차피 조례도 있고 네, 조례도 있고 물론 이제 더 활성화하는 조례를 제가 의회에다 부탁을 하려 그래요. 네네네 법도 개정 이제 제정됐으니까 네네 전국에 웬만하면 제일 활성화된 곳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아시다시피 뭐 서호성 의원님도 그렇고 새롭게 되신 의원님들도 주민자치에 대해서의 각오들 뭐 이런 게 굉장하신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아마 의회에서 저보다도 더 개혁적으로 더 조례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주민자치 그 이전에라도 주민자치가 부활됐다라는 걸 선포하고 바로 이제 동에서 주민자치를 구성할 수 있도록 거의 뭐 제가 1호로 사인하지 않을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구의하고의 이제 협력이 되게 필요한데, 거버넌스가 좀, 예, 네. 거버넌스, 그러니까 구의회도 그렇고 뭐 다른 거버넌스, 네. 주민들하고의 거버넌스도 그렇고 또 사회적 경제 뭐 이런 것들 다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잖아요. 이제 자체적으로만 자생하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다시 부활시켜서 활발하게 할 생각이에요. 일단 4대 공약 중에서 뭐 선후 관계일 것일 뿐이지 중차대함의 문제는 아니었다. 네. 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번 선거의 약간 특징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사실 뭐 서울시에서도 그거를 세게 붙었고 네, 네. 서대문 구에서도 사실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뭐 가장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공약집에서도요. 그러니까 이성원 후보도 그랬고 박은기 후보도 그렇고 당선인도 그렇고 이제 이성원 후보도 그렇고 가장 세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뭐 저희 개표 방송 때 재개발 재건축 조합 쪽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댓글 굉장히 많이 다셨는데, 그래요? 예, 댓글들이 이제 어쨌든 약간 거기에 달린 댓글들로 유추해봤을 때는 어쨌든 이성원 후보와 박웅기 후보는 좀 다르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댓글 좀 다쳐가지고 제가 이제 여쭤봤으면 하는 건데 어떤 점이 조금 문제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혹은 어떤 점이 좀 달라질 것 같으신지 약간 이런 게 문제는 확실한 건 부가연 이상구역이었죠. 네. 그거는 그냥 잘 가는 거를 4년 동안 그냥 거의 막다시피 한 거잖아요. 네네네. 이 구역은 뭐 대법원 판례 뭐 이제 이 대법원까지 물론 내용적으로야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어쨌든 대법원까지 간 부분들을 그렇게 가는 건 안 맞았다라는 거고 3구역은 아예 어거지로 좀 바꿔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저한테 댓글이 엄청 많이 왔어요. 거의 두 파? 파들은 여러 파인 것 같은데 크게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자생 조합으로 가자라는 거. 하나는 관에서 구청에서 그걸 뭐라고 뭐죠? 아유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공공조합장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전문조합장 뭐 약간 이런 게 있었죠. 보내는 거죠. 네. 우리 연희일 구역처럼 전문관리. 예. 그러니까 그걸로 가자라는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꾸 관이 왜 조합에 개입해야 되는지 관은 그냥 행정 지원만 해야죠. 지원만. 그래서 부가연 3구역은 아주 냉정하게 아마 8월에 총회를 하는 걸로 아는데 그 총회에서 단 한 표라도 많이 나오는 쪽으로 그냥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고요. 네. 어쨌든 이상구역 부분들이 이제 이성원 청장님의 독특한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생각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곳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하고 틀리게 자율성을 주겠다. 행정은 지원만 하겠다. 이제 이 차이인 거고요. 그거는 저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유진상가 부분도. 유진상가 부분도 빨리 가겠다는 사실은 빨리 가게 한 거는 저도 박수는 쳐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청이 그냥 시행을 직접 그렇죠, 하는 그렇죠. 네.
그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큰 리스크가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나는 그건 맞지 않다. 어쨌든 서울시가 갖고 있는 SH공사가 주가 되고 그 SH공사가 민간을 끌어들여서 이제 민관 협력해서 가야 된다가 제 주장이고요. 그렇게 약간씩 틀리죠.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어쨌든 개입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그분들의 조합의 생각들을 우선시한다. 그러니까 조합보다는 주민들이죠. 네. 주민들의 생각을. 그래서 이런 거예요. 주민들의 생각을 우선시한다는 건 아마 여기 난가자동이 곤욕을 치르셨죠. 신통. 그렇죠. 신통개발로. 그러니까 신통도 똑같아요. 아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원래 서울시에 정확하게 지침이 있잖아요. 30%. 그리고 지금 알기로는 20%까지도 20%에서 이제 그 구청장이 검토를 할 수 네, 있고 네. 25%면은 그냥 해제. 네. 네, 그런 거죠. 저도 사실은 그게 뭔 차이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은평에 있는 그 재개발 재건축을 총괄하는 이제 네. 과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30%는 뭐고 25%는 뭐고 20%는 제가 이제 거기서 얘기를 다 듣고는 아 그 차이구나. 근데 어쨌든 따지고 보면 20% 지금 얘기한 대로 네. 20%면 구청장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쵸. 해제할 네.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신통도 아니 반대하는데 왜 그걸 어거지로 관이 개입해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어쨌든 주민들의 뜻에 찬성이면 세게 밀어붙여서 가게끔 하고 반대한다 그러면 해제하고 그리고 해제를 하고 또 1년 있다가 하는 이런 무모한 짓은 안 하겠다. 최소 5년은 있다가 그 주변 상황이 바뀌었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여기까지 일단 끊고. 네. 알겠습니다.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조금 그와 관련해서 좀 입장이 좀 비슷하신 분은 기대를 좀 가질만 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한 4년 동안 조금 서대문 구의회가 많이 고생을 했다, 곤욕을 치렀다 이런 것들이 여대 야소 구도였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여소야대 죄송합니다. 여소야대였던 게 근데 지금 이제 여대 야소가 된 거죠. 네. 9대 6이죠. 그렇죠. 어떤 거버넌스가 조금 이렇게 구의회와 좀 가능한 예를 들면 구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장 구의회에서 요청했었던 건 인사권 독립이랄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고민하시는지. 제가 기초의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광역의원도 했고 네. 아마 기초의원부터 해서 이제 뭐 구청장 된 데들이 딴 데들은 많지만 서대문군 처음일 거예요. 그러네요. 네, 기초의원부터 맞네요. 해서 이렇게 네. 온. 제 스스로도 자랑스럽다 생각하고요. 이 자랑스럽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기초의원을 하면서의 그 기초의회가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체장이 됐다고 해서 기초의원들을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고요. 근데 그게 뭐 겉으로 뭐 그냥 인사 잘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시스템을 갖춰드려야죠. 뭐 아까 얘기했던 인사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법에 내에서 허용되는 최대치의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제 한 4년 동안 또 뭐 거버넌스 얘기 나온 김에 또 말씀드리면 4년 동안 많은 지점들이 달라져서 사실은 그러니까 12년 문석진 청장이 하고 이성원 청장 4년 한 동안에 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뭐 아까 이렇게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뭐 사회적 경제랄지 사회적 연대 경제인가요 이제 뭐 네, 이런 걸 그렇죠. 알지 뭐 주민자치회를 알지 등등등에 대한 거버넌스가 많이 사실상 조금 유실됐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고민하시는 게 있는지 좀 아까 뭐 주민자치회는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좀 제외하고 사회적 연대 경제나 뭐 약간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제가 이제 입에 예. 이렇게 익은 말로 할게요. 그 사회적 경쟁을 경제. 하시죠. 저도 그게 더 익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일단 센터부터 다시 부활을 시킬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뭐 등등, 마을기업 등. 네, 마을기업 등 더 활성화 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우리가 사실은 실패도 했죠. 그쵸. 예, 네. 솔직히 얘기하면 그 이제 인큐베이팅 하면서 실패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네, 네.
한 10여 년간 이제 해본 거잖아요. 우리 박원순 시장 때 해가지고 10여 년간 하다가 이제 거의 중단 상태. 그래도 중단 상태지만 자생적으로 또 자생력을 키워온 데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난 그 부분들이 자산이 될 거라고 봐요. 어려울 때 자산력을 키워왔던 여기들이 중심이 돼서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적극 지원할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웠던 게 이게 너무 재개발 재건축이 나와서 서울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집 가진 사람들은 서울시의 한 40% 50% 미만인데 남은 이제 집을 안 가진 특히나 서대문 같은 경우는 약간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굉장히 어쨌든 살고 있는 동네인데 이들을 위한 뭔가 주거 정책이나 약간 이런 것들이 참 도드라져 보이지 않았던 게 좀 아쉬운 게 하나가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좀 서대문구에 좀 뭐랄까요 제일 안 좋은 지역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화여대 앞이 월세가 가장 높은 동네잖아요. 약간 이런 청년 주거랄지 청년들 이게 주거를 이제 주로 이제 집을 가지시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정책들 혹시 뭐 물론 다 공약집이 없더라도 고민하셨을 거라고 저는 이제 당연히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만 좀 그런 것들에 좀 염두에 두신 것들이 있는지. 당연히 있고요. 특히 대학가의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했죠. 근데 난 이제 선거 결과로만 보면 네. 좀 안타까운 건 네. 이제 어디 사설에 분석에 보면 네. 청년들의 욕망이 집을 갖고 싶은 욕망인데 집을 갖고 싶은 욕망을 우리 민주당은 못 만들어줘서 안 찍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니네들은 아파트 살고 우리는 빌라 살고 우리는 뭐 빌라 살고 뭐 이러냐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이제 걸 보면서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표로 보면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기성세대의 잘못은 맞죠. 그 친구들에 대한 주거의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럼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다 같이 반성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근데 뭐 구청장이 아파트를 때려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어쨌든 주거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시장이 주거비를 좀 지원할 필요는 있는 거고 구청장은 주거를 하는 데 있어서의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부동산 이제 거래하는 데 있어 가지고의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왜냐하면 예산이 워낙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이대 앞에 빈 가게들 이건 이제 주거하고는 틀리게 이제 창업 공간으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월세를 확 낮출 필요가 있다. 근데 건물주들이 안 낮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건물주들한테 낮추려면 뭐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인센티브를 세게 주고 낮춰라. 그리고 낮추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창업 공간으로 만들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사회주택 형태를 조금 더 활발하게 서대문에서 해서 청년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뭐이 얘기하면 또 빌라 살 거네.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없지 못 가서. 않죠, 사실. 예. 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아파트만 일률적으로 지어가지고 아파트에 바로 20대에서 살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안정적으로 저는 뭐 한 20년, 30년 안정적으로 좀 살 수 있는 주택이 있다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뭐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불만이긴 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아파트가 이게는 주거가 아니라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어가지고 20, 30대 보고 니들은 아파트 살면서 20, 30대 빌라 살라는 얘기는 재산 증식을 못하게 하라는 얘기냐 라는 게 사실은 핵심인데 근데 지금 주거를 그렇게 해서 사가서는 게 맞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들기는 해서 어려운 문제지만 사실은 뭐 사회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은 되게 반갑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거에 이제 제가 질문을 좀 준비한 거는 뭐 어느 정도 좀 했는데, 혹시 공약에는 없거나 뭐 등등등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좀 해보겠다라고 고민을 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말씀해 이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은 안 했지만 제 네. 공약에 네. 주 또 세 번째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네. 이제 서대문이죠. 네네네. 아마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이런 공약을 세게 낸 경우는 거의 보통 없을 기후 얘기 거예요. 잘 안 하죠. 안 하죠. 기후 얘기는 안 하죠. 네. 왜냐하면 또 이제 지방은 또 그럴 수도 있지만 도시는 잘 또 안 하는 경향인데 제가 이걸 내건 건 서울시에서도 그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필요하죠. 내가 볼 때는 향후 10년 이내에 네. 이 위기는 당장 다가올 것이고 또 탄소 거래 문제라든지 이 부분들은 우리가 바로바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게 올 텐데 그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에너지 부분, 에너지 자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를 쓸 거고요. 그 네. 도시에서 이제 어쨌든 태양광을 다시 활성화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엔 수소가 굉장히 이제 연구가 활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에너지 자립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깊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활용의 부분인데 저는 도시에서의 쓰레기 부분에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의 부분에 가장 많은 건 배달 음식이죠. 배달.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배달 음식을 그러니까 다회용기를 쓰고 다회용기를 쓰라고 하면 누가 배달을 그 비용이 드는데 그쵸. 예. 그래서 저는 회수하는 비용은 구가 그러니까 비용을 대는 게 아니라 회수하는 일자리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회수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세척하고 네, 이게 다 하나의 기업 사회적 기업에서 해서 갖다 주는 형태로 하면 그나마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회용기를 쓰는 식당에는 또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를 줘야죠. 네. 어쨌든 기후위기 관련해가지고 좀 비용이 들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불편함과 비용을 우리가 어디선가는 부담을 하고 어디선가는 불편함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한데 다만 좀 되게 기후위기 관련돼서 이야기하신 건 반갑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지금 뭐 태양광 문제도 그렇고 저도 얼핏 들은 얘기인데 한전에서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를요? 전기차가 늘어나는 걸. 왜냐면 그렇죠. 전기를 계속 지방에 서울이 아닌 곳에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끌고 들어오나가 되게 이제 숙제라고 자기들이.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용인의 왜 그 반도체 그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용인 분들한테 이 얘기하면 맞아 죽을지 모르지만 안 맞죠 사실은. 그잖아요. 전기를 저기 전라도 이쪽에서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그럼 바다로 해가지고 뭐 전기 고속도로를 하자 약간 이런 건데 그것도 쉬운 문제인가 그게 약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뭐 저는 그래서 당선인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후 어쨌든 자립에 대해서는 전기 자립이나 이런 에너지 자립과 관련해서는 뭐 충분히 주민들도 동의할 수 있지 않고 같이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선거하는 내내 약한 후보라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좀 어떠셨는지 하고 선거 끝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약한 후보 얘기는 몇 년을 들었죠. 그쵸. 기분 굉장히 속상할 그쵸. 소리죠. 네. 속상한 소리인데 그렇다고 뭐 내색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리고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는 야, 구청장 후보 중에서 구청장 아닌 후보 중에서 나만한 경력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다른 구를 다 뒤집어 봐도 한두 명 빼고 나보다 나은 사람 뭐 동대문의 최동민 같은 경우에 청와대를 갔다 온 거 뭐 이런 몇 군데 빼고는 아니면 이제 아예 그냥 공무원 출신 근데 공무원 출신이 뭐 그 공무원을 했다 뿐이지 사실은 나은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제 하여튼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인정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떨어졌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떨어졌었기 때문에 4년 전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성환 후보가 재선 의원이고 그래가지고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안타깝긴 했는데 결국엔 뭐 이겼으면 됐죠.
그래서 당선되고 나서 그때 딱 느낌이 어땠는지가 더 궁금해서 그렇긴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약간 좀 서운함, 속상함, 말 못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당선이 될 것 같다. 딱 근데 느꼈을 때. 사실은 그 생각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당선되고 나서 그냥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겸손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모두의 구청장 이것도 있지만 과거의 청장님들 그건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딴 데들도 네네. 봤을 때도 나는 어쨌든 더 겸손하게 특히 내가 노동자 서민을 대변한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는데 네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나는 좀 더 좌측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노동자와 서민의 눈높이에 맞춘 활동과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 얼마 전에 인터뷰 중에 기자 한 분이 그걸 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데 당신도 변하지 않겠냐.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자신 있다. 제가 16년 의정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의원하면서 뽕 들어간 적 없고 누구한테 이렇게 험한 말 한 적 없는 건 내 주변에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던 동지들이 아직도 있고 시민운동을 했던 동지들이 옆에 있으면서 나를 항상 씹는다. 너 제대로 해라. 그게 이제 저한테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까지 좀 하고요. 마무리로 그러면은 이제 좀 이게 4년 동안 뭐 어떻게 좀 지내실 것인지 이제 좀 총괄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다고 할까요? 이거 하나만은 좀 내가 좀 반대 좀 하고 4년 동안에 했으면 뭐 재개발 재건축은 4년 안에 끝난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못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진짜 4년 동안에 내가 이거 하나는 물론 이제 가장 먼저 할 거는 뭐 주민자치 관련된 거는 뭐 그거는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는 건데 한 4년을 좀 길게 보면서 요거 하나만큼 좀 했으면 좋겠다. 약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좀 있어요. 일단 서대문은 협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서대문을 이제 만들 것이고요. 두 번째는 4년 내에 저는 전국에서 저희가 9개 대학이 있는 서대문에 9개 서대문이잖아요. 있죠. 정말 이걸 통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서 숨쉬는 서대문을 만들고 싶다. 이것만큼은 4년 동안에 정말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보다는 저를 돕고 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난 그 그룹들에 의존해서 정말 청년이 살아 숨쉬는 서대문은 4년 동안 만들어 보고 싶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서대문 공채 라디오 청취자분들한테 인사하시고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서대문 구청장에 당선된 경운기 아니고 박운기입니다. 이 얘기를 요즘 자주 써먹는데요. 박주민 의원이 얼마 전에 별명을 지어줘서 제가 김어준의 아침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제 써먹었더니 조회수가 꽤 나오더라고요. 경운기 아니고 박운기입니다. 네, 하여튼 4년 동안 제가 서대문구의 곳곳을 다니고 곳곳의 주민들한테 경청하면서 제가 이 약속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강요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듣고 바로바로 실천하는 구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구청장 박운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원의 마을미디어 TMI 당선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 첫 번째 서대문 구청장 당선인 박운기 후보를 모시고 첫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여러모로 조금 이제 박운기 당선인이 4년 동안 어떻게 구청장 직을 수행할지 많은 참고가 되고 많은 어떤 분들의 희망을 갖고 약간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의 마을미디어 TMI였습니다. 황원이었고요. 네, 박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